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그렇게 미친 듯이 흔들던 돈이 이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마음 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흔드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한번 흔들리더라도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는 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등이 하루짜리로 끝날지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외국인 현물 수급이 결정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이닉스 본주 거래대금의 70%를 넘길 만큼 커졌던 레버리지 판이 왜 갑자기 줄었는지, 이 변화가 삼성전자에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그냥 두어도 되는지, 반등이 왔을 때는 어디서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내 계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이번에도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판단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숫자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시장에 나온 거래대금 집계를 보면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이 본주 거래대금의 74% 수준까지 올라간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주식이 100원어치 거래될 때 그 옆에서 하이닉스를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70원 넘게 거래됐다는 이야기예요. 삼성전자도 같은 기준으로 20%를 넘겼습니다. 하이닉스만큼은 아니었지만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규모였죠. 레버리지가 낯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3% 오르면 대략 6% 수익을 목표로 하고, 삼성전자가 3% 내리면 손실도 2배 가까이 커지는 상품입니다. 조금만 맞춰도 빨리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2배라는 말은 내가 틀렸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빠르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상품을 산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배 움직임을 맞추려면 상품을 운용하는 쪽에서도 삼성전자나 관련 선물을 계속 사고 팔아야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사야 하고 떨어질 때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더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처음에는 작은 하락이었는데 레버리지 쪽 매도가 붙으면서 낙폭이 커지고, 그걸 본 개인이 겁을 먹고 또 팔면 주가는 회사 상황과 상관없이 훨씬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장이 반복될수록 생기는 손실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만원짜리 주식이 첫날 10% 올라 11,000원이 됐다가 다음날 10% 내리면 9,900원이 됩니다. 본주는 100원 손실이죠. 그런데 2배 상품은 첫날 20% 올라 12,000원이 됐다가 다음날 20% 빠지면 9,600원이 됩니다. 같은 방향을 따라갔는데 손실은 400원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주가가 결국 비슷한 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계좌는 계속 녹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본주만 들고 계셨던 분들은 억울하실 겁니다. 나는 2배짜리 상품을 산 적도 없는데 왜 내 계좌까지 같이 흔들리느냐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 옆에 레버리지 거래가 과하게 붙으면 그 상품을 맞추기 위한 현물과 선물 매매가 본주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꼬리는 따로 있는데 꼬리가 너무 커져서 몸통까지 흔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판에 지난 7월 31일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거래하거나 추가로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해요. 기본 예탁금 3,000만원 기준은 7월 31일부터 먼저 시행됐고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대용 증권을 빼고 현금만 인정하는 조치는 8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삼성전자 본주를 사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2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붙은 조건입니다. 주제가 시작되자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최근 거래대금 집계를 보면 하이닉스 레버리지 거래 비중은 본주 대비 70%를 넘던 수준에서 10%대로 내려왔고요. 삼성전자도 20%를 넘던 비중이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 옆에서 돌아가던 2배짜리 판의 몸집이 빠르게 작아진 겁니다. 예전과 같은 악재가 나와도 레버리지 매매가 하락을 계속 증폭시키는 힘은 그만큼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편하게 오르기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줄었다고 외국인 매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거나 환율이 튀면 삼성전자에는 여전히 큰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하락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전에는 작은 하락이 레버리지와 반대 매매를 만나 스스로 몸집을 키웠다면 이제는 외국인이 왜 파는지, 실적 기대가 달라졌는지, 환율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대응할 여지가 커진 겁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운전자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바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는 정상인데 운전자가 길이 위험하다고 보고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라면 길이 나아졌을 때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죠. 지금 시장도 비슷합니다. 레버리지라는 증폭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7월처럼 아무 이유 없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구조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볼 때는 장 초반보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컸던 다음 거래일에는 시가에서 한번 흔든 뒤 아래에서 매수세를 확인하고 방향을 잡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쭉 올라가기보다는 차익 매물을 한번 받아내고 방향을 잡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 현물 매도가 커지지 않고 프로그램 수급까지 버텨준다면 오후로 갈수록 다시 힘을 붙이는 흐름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강하게 출발한다면 흥분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매매가 줄어든 장에서는 예전처럼 시작과 동시에 위로 과하게 튀는 힘도 약해질 수 있어요. 시가를 높게 만든 뒤 따라오는 매수세가 없으면 오히려 단기 차익을 노린 물량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장 시작 후 처음 20분에서 30분 동안 시가를 지키는지, 눌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는지를 보세요. 그 세 가지가 같이 확인되면 보유자는 급하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시작한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장 초반 매물이 나온 뒤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든다면 시장이 남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파란색인데 하이닉스와 장비주가 먼저 돌아서고 있다면 반도체 안에 돈이 완전히 빠진 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외국인 현물까지 매수로 바뀌면 삼성전자도 뒤늦게 따라붙을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지금은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레버리지 판이 줄었다고 이후 방향까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매가 바뀌는 순간을 얼마나 빨리 확인하느냐에 따라 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침에는 기다려도 되는 흐름이었는데 오후에는 비중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는 겁을 줄 만큼 밀렸는데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함께 들어오면서 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흐름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문제는 본업을 하면서 이 변화를 계속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순간만큼은 실시간 알림으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따라갔다가 물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영상은 고정돼 있고 주가는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촬영하고 편집해 올라가기까지 두세 시간의 간격이 생기는데 그동안에도 외국인은 사고 팔고 프로그램 방향은 계속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이 이미 사라졌는데 영상 속 방향만 보고 따라가면 내용은 맞아도 내 매수 시점은 틀릴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아래에서 샀더라도 매도할 순간을 놓치면 계좌에 찍혔던 수익이 다시 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영상은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쓰시고요. 실제 매수와 매도는 그 순간에도 조건이 살아있는지 실시간 대응 알림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건 외국인의 삼성전자 현물 수급입니다. 코스피 선물만 사고 삼성전자 현물은 계속 판다면 지수만 잠깐 들어올리는 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물과 삼성전자 현물을 함께 사들이고 장중 고점 부근에서도 누적 매수가 줄지 않는다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기 시작했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레버리지 거래가 줄어든 뒤에는 이 외국인 현물의 방향이 전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오전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잘 버티다가 오후에 대량 매도로 돌아서면 같은 가격이라도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장 초반에는 눌리더라도 프로그램 매도가 점점 줄고 매수로 돌아선다면 성급하게 던지지 않고 다시 지켜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 숫자가 얼마나 크냐보다 매수 방향이 종가까지 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도 삼성전자와 함께 보세요. 이번 레버리지 규제의 영향은 하이닉스 쪽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주 거래와 비교해 레버리지 상품의 몸집이 훨씬 컸기 때문이죠. 하이닉스가 과도한 출렁임을 줄이고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면 반도체 전체 투자 심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이닉스와 장비주가 먼저 살아나고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다면 돈이 대형주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였더라도
하더라도 국매장의 반응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장이 강했는데 삼성전자가 시가도 지키지 못하면 좋은 분위기를 이용해 물량을 줄이려는 매도가 더 강한 것이고요. 미국장이 흔들렸는데도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종가 부근에서 버티고 외국인이 현물을 담는다면 국내 수급이 악재를 먼저 소화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뉴스가 좋았는지보다 그 뉴스를 받은 삼성전자의 표정이 더 정확합니다. 아직 남은 위험은 신용입니다.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줄어도 빚을 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사람이 다시 늘면 하락할 때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빚으로 산 주식은 내가 팔 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증권사가 담보 기준에 따라 가장 좋지 않은 순간에 시장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반등이 시작됐다고 느껴져도 신용과 미수로 손실을 빨리 되찾으려 하지 마세요. 7월에 닫힌 계좌를 2배짜리 상품과 빚으로 한 번에 복구하려는 순간 대응할 권리부터 잃게 됩니다. 계좌 상황에 따라 대응을 나누시면 됩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했고 비중이 감당 가능한 분들은 장 초반 흔들림에 반응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함께 무너질 때까지는 기다릴 근거가 있습니다. 비중이 지나치게 큰 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전부 팔지 말고 일부를 덜어 현금과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시가를 따라가지 말고 첫 눌림 뒤에도 수급이 남는지 확인한 다음 나눠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더 떨어질까 무서워 팔고 막상 오르면 본전 생각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운 좋게 아래에서 샀는데 언제 수익을 지켜야 할지 몰라 플러스였던 계절을 다시 마이너스로 돌려놓는 분들, 본업 때문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을 계속 볼 수 없어 주가가 다 움직인 뒤에야 영상을 찾아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음에 오를 종목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가진 삼성전자를 언제는 그냥 두고 언제는 수익을 지키거나 비중을 다시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울리는 단순 시세 알림은 아닙니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달라질 때, 삼성전자가 기다리던 구간을 회복하거나 지켜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레버리지와 신용수급에서 다시 위험한 변화가 나타날 때 알려드리는 알림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승과 횡보, 추가 흔들림에 맞춘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돈이 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과 전력인프라 가운데 어디로 향하는지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링크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뒤 며칠을 기다려야 받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을 마치는 즉시 현재 대응표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떨어진 뒤에는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반등한 뒤에는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손실이 커진 뒤 기준을 찾는 것보다 내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순간을 먼저 받아두는 게 낫습니다. 영상 아래 공식 링크로 신청하시고 기다릴 근거가 사라지는 순간과 새로운 매수세가 붙는 순간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한 종목의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본주 거래대금의 70%를 넘고 삼성전자도 20%를 넘겼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 종목 옆에 2배짜리 거래가 과하게 붙어 있었고 주가가 밀릴 때는 그 매매가 하락을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이 판의 크기는 빠르게 줄었습니다. 8월 19일부터는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하는 조치도 이어집니다. 이 변화가 삼성전자의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작은 하락이 레버리지 매도와 반대 매매를 만나 계속 커지는 힘은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실제로 담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는지, 반도체 안에 돈이 삼성전자까지 넓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장이 강하게 시작하면 시가를 지키는지 확인하고요. 약하게 시작해도 아래에서 수급이 돌아온다면 겁부터 먹고 던지지 마세요. 운 좋게 낮은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을 지킬 기준부터 세우세요. 오전 고점을 계속 넘지 못하고 외국인 매수까지 줄어들면 일부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고점을 넘은 뒤 눌림에서도 매수세가 남는다면 너무 일찍 전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손실 중인 분들은 본전 가격만 바라보지 마세요.
시장은 내 매수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지금 돈이 들어오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7월에 계좌가 크게 흔들렸던 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다고 자책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의 실적과 가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하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 붙어있던 과도한 레버리지와 빚이 삼성전자까지 함께 흔든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버티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판을 흔들던 장치가 약해진 만큼 이제는 진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주가의 빨간색과 파란색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기다릴 때는 편하게 기다리고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